자, 오늘은 유월무평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월무평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지예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 유월무평이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 되게 힘든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 때문에 국어가 좀 묻힌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다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여러분 시험지예요. 왜냐면 여기에 내 흔적이 있으니까. 자, 이 시험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수능 때까지 전날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수능 날도 가져갈 수 있어요. 알았죠? 해볼게요. 자, 6평 특징. 등급컷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자, 등급컷을 딱 보니까 이 시험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죠? 여기 재수생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 수능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험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재수생 또 손 들어봐.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요? 아니에요. 제가 6월 6일 날 기숙학원을 갔거든요. 재수생 상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이 정도보다 좀 더 많이 왔어요. 한 100명 넘게 왔는데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작년 수능보다 어려운 사람 하니까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런데 등급컷은 비슷하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때문일까? 아하, 이번 고3이 병 맞이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1번 그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아직 6월이잖아. 이게 제일 크죠. 만약에 이 시험을 수능에 봤으면 훨씬 더 이거보다 등급컷이 올라갔겠죠. 아까 어떤 수학선생님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좀 교무실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0년 전에 이 시험지 갖고 애들 시험 봤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자기가 뭐 5점 정도 올라갔을 것 같대. 요즘 고3이란 말을 썼어. 그 선생님. 내가 쓴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이 요즘 고3들은 공부를 되게 즐겁게 한대. 너네 즐거워? 동의할 수 없지 않아? 아, 동의할 수 없잖아 솔직히. 근데 뭐냐면 즐겁게 한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고3 때도 해외여행을 가고 고3 때도 콘서트를 보고 고3 때도 영화관에 가고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고3은 진짜 고3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야? 너무 즐기면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당 4락?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선생님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뭐야? 정설이었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 지금은. 할 거 다 하고 요즘에 투지폰 있는 데들이 별로 없죠. 5년 전까지만 해도 투지폰이 거의 고3들은 반은 있었어요. 투지폰이다 손들어봐. 이것밖에 없잖아. 핸드폰 없다 손들어봐. 핸드폰 없거나 투지폰. 그쵸,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할 거 다 하면서 공부한다. 다르죠 느낌이. 5개월 남았어요. 오늘 6월 9일 우리의 수능은 11월 14일 딱 5개월 남았잖아. 이 5개월 동안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즐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보다 좀만 더 조금 즐기자. 그러면 성적 오를 수 있어. 왜냐면 이번에는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로 공부답게 공부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등급컷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작년 수능보다도 뭐다? 쉬웠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들은 어려웠을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어렵다라는 말을 저는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렵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도대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언니야, 독서가 어려웠어요? 문학이 어려웠어요? 독서가 어려웠대요. 아니, 작년 수능에는 문학이 더 어려웠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지금 2024 수능의 오답률 베스트입니다. 자, 엄멜이 갖고 왔습니다. 문학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독서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3개예요. 엄매가 2위, 3위고 알았죠? 근데 6월 거로 곧바로 가볼까요? 문학이 2개밖에 안 남아요. 독서와 문학이 다시 재역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독서가 어려우니까 우린 리틀이 풀고 피틀이 풀고 이걸 풀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선 독서가 어려워. 자, 어렵다라는 것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가고 문학의 난도가 예전보다 떨어졌다. 요 관점의 난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따져보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생각해보자. 왜 독서는 어려웠고 문학은 쉬웠지? 거기까지 가야 돼. 자, 우선 독서가 쉽고 문학이 어려운 이유를 하기 전에 독서에서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먼저 얘기할게. 알았지? 독서에서 어려운 건 뭐? 다 어려웠어? 내 지문 다? 아니지. 자, 그럼 과두제 지문 어렵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틀리지? 7번 문제 생각해보자고. 알았죠? 자, 그럼 플라스틱의 공유결합 지문 정말로 어려운 건가? LFI 키트 지문보다 어렵나? PCR 지문보다 어렵나? 아닌데. 자, 그럼 어렵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요 정도. 가나 지문 정도만 어려웠어. 이 가나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추상적 용어가 남발하고요. 논리식 이해가 안 된 거야.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데 안 박혀요. 알았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봐봐.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렵지 않았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선 첫 번째 고전소설. 근데 저는 기대했거든. 왜냐면 난 니네가 되게 잘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왔거든. 여러분 이것만 보고 가자에 이대봉전이 나온 거 아셨어요? 놀랐죠? 자, 나도 놀랐거든. 방금 전에 이대봉전 풀었으니까 이건 좀 편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대봉전을 아예 모르는 애들이면 이 작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부분에 이시랑이 누군지 이게 하나도 안 잡혔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뭐 이익이 누군지 다 아니까. 자, 고전소설 얘가 어려웠었고요. 두 번째는 현대시. 현대시에서 나지문 있지, 사실과 경험이라고 나왔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어렵지 않았을까. 34번 문제. 고전소설은 뭐다? 인물 파악. 물론 현대시 나지문도 보기 보면서 연결시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왔죠? 여기 또 그럼 1번 칠게. 2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한번 손 들어봅시다. 화장러들 손 들어볼래요? 다 맞았다 손 들고 있으세요. 왜 다 내리니? 지금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화자계들이 엄매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대요. 엄매 손 들어보시죠. 엄매. 자, 엄매에서 다 맞았다 손 들고 계세요. 그렇지? 하지마. 그러니까 알았지. 뭐 바꾸려고 하지마. 알았지. 둘 다 똑같아.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선택 과목이 어려운데 화작 문제 같은 경우는 42번, 그 다음에 45번 문제가 이 두 문제가 핵심이에요. 특히 화작의 45번 문제는 정답률 30%예요. 자, 엄매 36번, 37번 이 두 문제인데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호칭어, 지칭어도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야. 급하니까 지문을 날려 읽는 거야. 혹은 아예 안 읽어. 화작 45번은 지문을 보지 않고 B만 보고 풀 수 있다면 제가 100만 원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지문을 보지 않고 B만 봐갖고 풀었기 때문에 답을 그 선지로 찍은 거야. 어떤 선지가 45%가 찍었어. 정답률 30%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봐. 마찬가지야. 엄매 비문학을 읽지 않았어. 엄매 문학을 읽지 않고 선지에서 기억 찾아가고 A 찾아가고 이렇게 풀었어. 자, 그렇게 풀 애들은 2번문 선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 36번에 2번 선지를. 그럼 고민을 하라고. 근데 자꾸만 뭐냐면 너무 요행을 바래. 제가 아는 그 수학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학을 못한 이유요? 못하는 애들 뻔하다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든다고. 인정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예전에는 머리가 비상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기본적인 거, 정말로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얼마나 개념 정의가 잘 돼 있는지 이걸 보는 시험이라고. 저는 그분 거도 꼭 총평 보거든요. 우진 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킬러가 없는데도 변별이 가능하다고? 처음에 안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이 시험 보면서 무슨 얘기 했다고? 이게 되네? 이 생각을 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어려운 거, 독특한 거, 막 창의적인 거 이런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기본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 계산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가르겠다는 거지. 똑같아. 국어도 마찬가지로 다 방향성 그거야. 니네들 뭐냐면 성실히 공부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로 요행을 바래. 뭐는 어떻게 풀고 뭐는 어떻게 보고 스킬 위주의 공부하는 애들 다 망했어. 너는 인정하지 않아? 스킬이 먹히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런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가는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봐요. 이쪽이 맞아.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무튼 선택 과목도 너무 급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어렵다 끝났고 EBS 연계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떤 애가 그러던데 이번 시험을 보고 EBS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EBS 연계. 문학이 연계가 많이 됐나? 독서가 연계가 많이 됐나? 문학이에요? 확실합니까? 독서인가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연계율은 두 가지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 문학. 실질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쓸게요. 체감. 연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우 높은 이유가 있어요. EBS 연계를 제가 여기다 한번 갖고 왔는데요. 6작품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근데 4작품이 연계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고전 소설이 연계돼 있는데요. 이대봉전은 우리 수특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부가는요 수특 부분이에요. 저는 깜짝 개똥이가 왜 안 나오지? 왜 같은 애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고전 시간은 무조건 다른 부분이 나왔거든. 같은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아버지의 땅 중략 이유 부분이 같아요. 아버지의 땅은 여러분 좀 기억 많이 나지 않았어? 왜냐면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청산행 얘는 뭐야? 그대로 나왔지. 그러니까 EBS 수록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온 거야. 원래 소설 같은 건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체감 연계율이 높다라는 것은 6작품 중에서 4작품이 연계된 것도 그렇지만 수특, 수록 부분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원래 소설과 고전 시간은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소설과 고전 시간에서도 수록 부분이 많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봐. 그럼 우리는 EBS 수특을 먼저 풀어야 돼? 변형 문제집을 먼저 풀어야 돼? 수특을 먼저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특을 먼저 풀고 나중에 변형 문제를 하든 말든 해야지. 수록 부분도 공부하지 않고 다른 변형 문제집 푼다는 건 미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문학만 연계됐나요? 아니요. 독서도 연계됐어요. 독서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사회지문이 연계됐어요. 과두제. 되게 재밌는 게 오늘 나갈 주간 방동진에 2지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이 3지문이 모두 다 수능 특강에 다 실전편에 나오는 부분이야. 실전모의고사 1회, 실전모의고사 2회, 실전모의고사 3회. 그래서 뭐가 있냐면 거기에 과두제랑 에이어가 있을 거야. 내가 일부러 안 뺐거든 그거. 왜 안 뺐냐면 여러분이 비교해보라고 이 지문이랑. 그래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좀 알 수
있겠지. 물론 과두제는요 연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소특에 나온 과두제는 정치에 나오는 과두제야. 개념만 연계시킨 거고 요 기술지문의 연계는 조금 의미가 있지. 왜? 한 문단이 연계됐어. 거기도 뭐가 나왔냐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같은 게 나왔으니까 삼중결합도 거기 나왔어. 요거 그래서 수특에서 좀 이미지화하는 연습을 좀 했다면 요 지문도 쉬운 거고요. 솔직히 이미지화가 미친 듯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연결시키면.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얘죠. 가나지문.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얘는 연계가 별로 아니랬어. 내가 얘는 문단을 연계야. 얘는 A어의 견해가 생각보다 많이 연계됐어.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다는 거야. 독서는 우선 실질 체감 연계율은 문학에 비해서는 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잠깐 미안합니다, 낮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상을 보여줘. 봐. 지문의 난도가 올라갈수록 연계율은 올라갔어. 이 연계율이라는 것은 연계 정도. 저거는 개념만 연계됐고 여기는 문단이 연계됐고 여기는 뭐야? 글 전체가 거의 다 연계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게 차례대로 어려워지잖아 지금 지문이.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연계 그 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EBS 독서도 보셔야 된다. 보시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왜 붙여보고 이게 왜 그러지 이미지화해보고 이런 식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 패턴이 있는데요. 선지 패턴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어가 바꿔치기해서 틀리게 한다든지 인과관계를 바꾼다든지 선후관계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패턴을 말하는 건데, 이 패턴이 확실히 붕괴된 것을 결정났어.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되게 어렵다는 거야. 제가 원래 키움 팬이었거든요. 왜 웃어? 왜 웃죠? 지금 10위를 달성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제가 키움 팬을 안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해서 전 키움 팬이고 저 원래 LG였거든요. 근데 LG는 그냥 싫어졌어요. 싫어졌다기보다 LG를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최강 하나를 한번 가볼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타선이 좋아요. 근데 우리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거를 타선이 없다는 말을 하죠. 전 여기서 느꼈어요. 거를 선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평이 지문이 이해가 됐는데도 이 선지를 파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야. 그 이유를 봤더니 선지 패턴이 붕괴됐다는 말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OX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만약에 이 문제가 20 몇 번이야? 가볼래? 29번. 이 선지 너무 좋지 않아? 29번에 4번 선지 봐봐. 29번에 4번 선지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나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지. 가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재회를 염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이게 무슨 말이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쵸? 가에 투영된 염원이 실현된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럼 가에 투영된 염원이 뭐였더라? 이걸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다 이런 식이야. 어려운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야. 20번 문제 4번 선지도 그렇지 않아?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그러면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이 뭔데? 이 신랑이 죽었다는 거지. 맞죠? 자, B에서 드러나 있다. B에서 뭐가 드러나 있어? 이 신랑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대단히 뭐냐면 선지가 추상적이고 아니면 단순한 선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선지, 좀 일반적인 선지들이 많아지는 거야. 일반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선지가 적어지고 이런 선지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선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고 지문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었었다 이거야. 몇 가지는 유월무평의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부 방향을 가봅시다.